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FOMC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프닝으로 잡았던 거는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보는 동안 국채에 대한 얘기가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파월 의장에게 국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동결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던 파월 의장이 되겠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밝히게 되는데요.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기 국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 동결 소식에 앞서서 미국 재무부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죠.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발표이기도 했었었는데요.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한 발행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5일 날 만기가 도래하는 1,022억 달러 채권 상환을 위해서 다음 주 1,120억 달러 국채를 입찰에 붙여서 9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분기보다는 약간 늘어난 규모가 되겠고요. 월스트리트 추정치에는 일치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10년물 발행 증가 규모는 전분기 3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살짝 줄였고요. 30년물 발행 증가 규모 역시 2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3번에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한 분기 정도는 차입 규모를 늘어날 것이다라고 가이던스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두려워했던 것만큼 관련된 내용이 나쁘지 않다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한 분기만 더 발행 규모를 증액할 것이라는 발표 역시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파월 의장이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할 직후에 10년물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선 처음에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을 때입니다. 뚝 한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4.9에서 한 4.7까지 좀 크게 내려오는 모습. 그 이후에 짙은 파란색으로 나온 게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국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더 하락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4.7 정도 간신히 좀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장기물이 올라서 좀 걱정이었었는데 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흐름입니다. 자, 장기물이 앞으로 향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 꼭 한번 같이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포함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비둘기로 돌아온 파월 FOMC 리뷰가 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FOMC와 관련해서 이번 주 또 전문가께서도 워낙에 많이 강조를 해왔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비둘기로 돌아왔다.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 3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비둘기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에 긴축을 끝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시장에서 바라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뜯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초이기 때문에 이런 FOMC라는 큰 파도 이후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FOMC가 종료가 되고 나서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그나마 좀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와줬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FOMC 그다음에 미국의 이번에 이 장기채에 대한 이제 이 만기 채권 발행 속도를 조금 더 이제 늦추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연준이 시장 투자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동결을 진행을 했죠. 기준금리를 또 이제 동결을 진행을 하면서 5.5%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기는 했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뭐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이번에 이제 FOMC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가 역시나 이 경제활동이 3분기에 강력한 속도로 확장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의 이러한 이제 단어, 이 수위가 살짝 낮은 이러한 이제 단어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이제 이 미국 경제가 피크아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었죠. 이번에 3분기에 GDP가 4.9%나 이제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러한 이제 우려감이 섞인 이러한 이제 이 시선들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는 튼튼하다 우려할 것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연준과 그 다음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2%대 물가가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정책을 유지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눈에 띄게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고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물가 2%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고금리로 갈 거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금융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국채 금리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이 금리 동결을 하는 결정에 있어서 국채 금리 상승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에 대한 부분들, 12월에도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2월 FOMC는 일단 당장에 어떻게 뭐 확정을 짓는 이러한 이제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결국엔 또 이제 중립적으로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도표는 약속이 아니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의미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약간 이러한 취지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이제 이전까지의 이러한 이제 점도표는 크게 의미가 없고 앞으로는 지표보고 상황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완전히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 투자자들이 역시나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할 만한 이 구간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는 높아지고 있는데 물가가 높아지는 만큼 소비는 살짝 줄어야 되는데 결국 이번 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미국의 국민들이 또 소비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높아진 물가에 대해서 내년에 크게 타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인상을 원하고 있기는 한데 다만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내년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피크아웃에 들어섰고 경기 침체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터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워낙에 이제 상대적으로 긴축 효과를 줄 만한 이제 또 이슈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11월 달에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도 시장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연준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뭐 지정 확정 리스크도 상당히 좀 커진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확전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번에 더욱더 중요한 이슈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4분기에 재무부의 국채 발행 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기물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 채권이 많이 발행이 되게 되면 입찰 충족 조건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래도 장기물 발행 규모가 크지는 않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미국은 돈을 좀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조를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적으로 또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려감이 생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번에 4분기에 재무부가 이제 국채 발행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려했던 만큼은 장기물 발행 규모가 크지가 않구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잦아든 거죠. 지금 현재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이번에 이제 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국채 발행이 생각보다 또 덜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실상 또 이제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은 끝났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11월 달에 전략이 상당히 또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이제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건지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장이 중립적인 연준의 자세를 좋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월 2일 입장에서 11월 자체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가 궁금한데,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 생각을 했었던 그나마 현재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도 인하도 아니지만 당분간 고금리 상태에서 지켜볼 거다라는 부분을 파월 의장이 조금 더 이제 이 비둘기적으로 유하게 평가를 해줬을 때 이 부분이 또 그나마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그대로 이제 발언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준과 파월 의장은 어쨌든 시장이 조금 더 이 유한, 조금 더 이 비둘기적인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이었던 부분도 4분기 재무부 국채 발행 일정, 장기채 발행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FOMC 결과가 나왔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나쁘지 않은 이슈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었던 대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현재 코스닥이나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상당히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군들, 오늘 이제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잘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HPSP나 혹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그 외에 뭐 하나 마이크론 등등 해서 반도체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뭐 삼성전자 역시나 대장주들도 마찬가지로 반등 잘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2차 전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아주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게 이제 이 주도주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개별주들 같이 상승이 나오는 찐반등의 그림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제대로 된 이 시장이 드라마틱한 급반등을 보여주기에는 당장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결국에는 악재가 어느 정도는 잦아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호재는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시장은 악재가 워낙에 컸고 우리 시장이 워낙에 과도하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 이스라엘 증시보다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정말 유난히 과도하게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하락, 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악재가 좀 잦아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이러한 수준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호재는 좀 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저항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코스닥 기준 약 한 800선 근처 구간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를 해줄 수 있지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 반등에 따라서 긍정적인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모두 다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역시나 문제는 2차 전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도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항상 이제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강조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하고 있지만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려고 하지 무언가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모습 자체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면 시장이 혹시나 코스닥 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저항 구간에서 막힌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또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고 그대로 꺾여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로 시장 이렇게 이제 좋은 분위기 나타나 주니까 바로 추가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먼저 점차적으로 선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11월 달 그림은 그래도 이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이는 종목들 있으시면 뭐 매매를 진행을 해주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낙폭과대 종목에 들어가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이었었는데 관련된 내용에서 수급을 좀 잘 보면서 들어가 봐야겠네요. 자, 오늘 FOMC 리뷰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잡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FOMC 결과 시장 친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했었던 장기채 발행 일정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악재였어요. 사실 전쟁이나 이러한 부분보다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FOMC,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가장 큰 악재였어가지고 일단은 이 가장 큰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이제 제가 반방송에서 한번 2차전지 종목 중에 유일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탑머티리얼이다. 이런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은 이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 먼저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말씀드렸듯이 주도주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에 수급이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을 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탑머티리얼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수급 들어가는 종목을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 지금 흐름 상당히 좋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에 수급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들어와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도주 종목군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 2차전지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점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개별주 종목들 흐름이 저는 또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로봇도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광군제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제 눈에는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개별주도 같이 또 이 순환이 나오는 장세가 11월 달 단기 방등세에는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매매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느냐? 결국에는 시장 반등이 지금 당장에 큰 폭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 반등세는 나올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막혀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먼저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주도주 종목군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주 종목군들 중에는 로봇이나 지금 현재 화장품 등등 해서 수급 들어와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바로 찐 반등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악재가 살짝 잦아들면서 단기 반등 그림으로 가는 거니까 단기 반등 그림이만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먼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로봇 화장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